3월 29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서 미국과의 5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맛보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라는 부분을 시진핑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과 아무리 정상회담을 해봤자 김정은이 이야기해온 선대의 유훈이나 더 나아가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체제 보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면서 핵을 보유한 채 주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돈을 뜯어내겠다라는 부분에서 단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중국의 시진핑과의 대화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사실상 5월 정상회담에 나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나한테 뭐가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는 일종의 최후 통첩을 한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이 최후 통첩에 대해 김정은 혼자가 아니라 시진핑을 끌고 들어와서 시진핑과도 합의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어차피 자기들 편이니까 별도로 중요하게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겠죠. 지금 김정은의 방중을 놓고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방중한 부분에서 김정은이 먼저 요구해서 선수를 쳤다라는 둥, 김정은이 또다시 현란한 외교 기술로 다시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는 둥, 미국 트럼프의 5월 정상회담 제안 이후에 김정은이 코너에 몰리다가 지금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시진핑을 끌어들였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사실상 이 불신은 매우 깊은 상황이죠. 지금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중국 편에 확실히 서겠다라는 충성 맹세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애를 먹여 갈 거니까 당신들이 끝까지 나를 좀 지원해라라는 부분을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자들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은 결론이 나 있다. 물론 미국이 이기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론이 바로 싸움이 붙어서 폭발해서 지금부터 치고받다가 몇 달 안에 미국이 이기다, 이런 식으로 결정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싸우다가 또 말았다가 허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붙어서 싸우는 척 하다가 또 둘이 두고 받고 끝낼 가능성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까지의 어떤 외교 정책을 하는 부분을 보면 뭘 붙어서 끝장을 쉽게 보는 그런 형태의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미국 역대 정권의 태도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원래 이 강대국들의 속성이 뭘 시원찮게 이렇게 미지근하게 남기면서도 적절하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 강대국들의 이 목적이지, 뭘 희생을 각오하고도 명분을 위해서 끝장을 내어서 성패를 가리는 것이 강대국들의 원래 입장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또 지금 한국에 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월 이후에 막 곧바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될 거다, 뭐 5월 달에 시작될 거다, 4월 달에 시작될 거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 결렬돼도요, 서로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얼음장을 놓는 데만 해도 한 6개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설사 최악의 경우에 북한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공격을 하기 위한 완벽한 명분을 확보하고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설득하고 유엔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동의의 모양새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보고 손을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전 정리가 없이 갑자기 북한을 어느 날 때려버리는 상황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완벽하게 어느 한쪽으로 빨리 끝난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면요, 그때 가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라,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이제 북한의 의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말은 부드럽게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얼마 전에도 시진핑이 전달하기를 김정은이 자신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트윗의 내용을 보면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사람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했지만은 이제 김정은이 북한 주민과 인류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낙관적인 회담 결과를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제를 하나 붙이기를 불행하게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른다, 이 해동을 기대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재 압박은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 김정은이 옳은 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 지금 중국 가서 시진핑과 나눈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김정은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매드맨이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이 시진핑과 한 알맹이 중에 한미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단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조건 없는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고, 김정은은 시진핑과의 만남에서 북중 혈맹 관계를 이렇게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추가적인 이 요구, 대가를 시진핑과의 합의에서 나온 듯 지금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제인식의 한반도 프로세스는,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시진핑이 김정은이가 단계별 보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일단 중국에서부터 북한에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라는 말이 머지않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은 자꾸 혈맹관계의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원이라면 뭐가, 혈맹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혈맹관계가 되는 것을 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하고 북한이 언제 혈맹관계가 끊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소원했거나 안 했거나의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지금까지 계속 김정은 취임 이후에도 6년 이상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을 막아오는 일선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나빠진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과 김정은도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만난 모습을 보이면 미국이 중국에 압력을 넣을 때 너 둘이 친하고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쟤를 해결해라. 이러면 시진핑이 부담이 되니까 나는 김정은을 지금까지 만나고 있지도 않고 쟤들은 내 말을 잘 안 듣는다. 낸들 어떡하리요? 이게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 둘러대기 위해서 시진핑은 이 김정은을 일부러 우리 둘이 안 만나도 심부름꾼을 통해서 할 말은 다 전달하고 우리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 둘이가 만나면 그때부터 내가 굉장히 귀찮아지고 피곤해지니 우리가 전략적으로 만나지 말자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 만났느냐? 이것은 지금부터 중국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앞에 내걸었으니까 그 비핵화라는 말을 가지고 중국이 한마디로 미국의 논리를 깨는 쪽으로 앞장을 서겠다. 미국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더 이상 양보할 것 같지도 않고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쯤에서 판을 깨야지 실제로 북한이 손들고 항복해버리면서 미국의 똘마니가 되어버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쉽게 올 리는 없지만은 혹여 행여라도 그런 부분이 오지 않도록 여기서 막았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본색을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불러서 이렇게 회담을 했고 그 결과를 이틀 뒤에 이렇게 밝힌 것은 결국은 본색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북한의 지금 비핵화에 대한 각종 용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핵화라 하면 다 같은 비핵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비핵화의 종류에는 실질적으로 핵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핵을 없앤다라는 말만 간판만 앞에 걸어놓고 실제로는 질질 시간을 끌면서 챙길 것만 먼저 챙기고 나중에 핵은 안 없애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핵화의 방법을 놓고 거론되고 있는 숱한 용어들을 미국과 북한의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일괄적으로 비핵화를 하자는 겁니다. 즉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 때 만나기 전에 김정은의 비핵화를 위한 메뉴들을 다 사전에 보고 만나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비핵화를 북한이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담도 여러 번 하기 싫다. 한 방에 비핵화를 일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는 못하겠다. 우리는 단계별로. 이 단계별이란 말은 살람이라는 말로 나오죠.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한 10개를 쓸 수도 있고 20개를 쓸 수도 있고 100개를 쓸 수도 있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 비핵화를 향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은 리비아식으로 너네들이 핵과 관련되는 핵, ICBM, 그 다음에 핵 원료, 핵을 만들기 위한 각종 기구, 도구, 장비 등을 전부 들고 와서 미국의 검증하에 사찰을 받고 다 내놔라 하는 리비아식이고요. 북한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조금을 움직이면 비핵화를 향해서 너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고 또 우리가 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이유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그걸 갖다가 동의를 하라. 이런 부분이 이러한 식이에요. 그러면 북한은 결국은 자기들이 비핵화를 향해서 단계별로 살라미식으로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동시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과 동시적이란 말은 항상 조금 움직일 거니까 30cm 움직일 거니까 너네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느냐? 벌써 보상의 조건이 발생한 거죠. 이것도 단계입니다. 핵 실험하지 않는 것, ICBM 발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계예요. 지금 보면 북한의 핵실험장 근처에서 북한 군들이 일부가 절반쯤이 철수했다.
이것도 북한이 하나하나의 살라미 조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살라미 조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이럴 때마다 미국이 제재를 다 완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상을 뭐 해줄 건지 제시를 하라. 이것이 지금 북한의 요구 조건인 겁니다. 자, 미국은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그때 합의된 순간부터 급속하게 초스피드로 비핵화를 하라는 거고, 북한은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아주 천천히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와 협상 전에 북한이 가지고 올 비핵화 목록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미국은 현재 핵 폐기를 전제로는 보상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진짜 핵을 다 없애내면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재 압박은 당연히 완화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원상복귀를 시켜주고, 또 너네들이 핵이 없이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때는 도울 수 있다. 하지만은 핵을 없애기 전에 보상 조건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자, 북한은 그러지 않다. 북한은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것은 북한의 요구고요. 자, 투트랙, 쌍궤라는 것은 중국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언뜻 보면 미국의 일괄적인 타결과 한국의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괄적 타결, 급속한 타결이라는 것은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자마자 핵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국은 행동에 급속하고 일괄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에 원샷으로 모든 합의를 말로 끝낸다는 겁니다. 미국은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국은 멘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한국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북미 수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 요거를 갖다가 문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사인하고 남기자. 즉 문서 남기자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게 아니라 행동으로 당장 눈앞에 보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야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비비 꼬여 있는 부분을 한 방으로 자른다는 것은 서류를 한 방으로 작성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이나 투트랙을 다 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의 종전선언은 서류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도 서류로 하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의 수교도 서류로 하는 거예요. 대사관을 놓는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침 협정도 서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는 서류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베를린 선언의 연장인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강요하려고 하는 안은 서류로 다 끝내자는 거예요. 비핵화가 서류로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미국 문제는 미국은 논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미군의 축소나 철수 부분을 이 평화협정의 체제 보장의 내용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북한이 행동에 옮길 때는 CVID, 즉 완전하고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파괴,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북한은 동결, 즉 핵과 ICBM을 없애고 핵을 우리가 그래도 너네들하고 모든 것이 완료되고 지금 미북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할 때까지는 계속 일부는 들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사고만 안 치고.
그래서 핵을 보유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동결은 핵 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협상의 입구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당장 비핵화하라는 거고, 북한은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미국-북한 관계가 마무리되고 제재도 없어지고 지원이 오고 이렇게 될 때 먼 훗날 수십 년 뒤에나 출구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입장 차이인데, 한국의 문재인의 고르디우스는 이 큰 입장 차이들을 서류로 써서 그냥 끝장을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편이라는 거죠. 왜?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인 보고는 전부 서류입니다. 비핵화는 서류가 아니라는 거죠. 언론은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또 중국까지 끼어들어서 수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아주 복잡한 수싸움이 이렇게 서로가 눈치 싸움, 패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트럼프 폼페이오를 내세우고 트럼프가 5월 달에 협상을 하자면서 기한을 정해서 장군하니까 김정은이가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시진핑을 만나서 멍군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멍군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미국한테 보여준 부분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멍군으로 한마디로 미국은 저희들하고는 비핵화가 사실상 협상에서 될 일은 없겠다라고 지금 이 사태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앞세우고 저렇게 말을 해놓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트럼프 앞에서 깨갱하면서 다른 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북한은 시진핑하고 먼저 각서를 쓰고 트럼프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결과는 보나 마나가 돼버렸다는 겁니다.